자,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또 출발해 볼까요? 네, 오늘 세 가지 이슈 또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항공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보잉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체크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소매 판매와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정리를 해보자면 관세 향방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, 끝으로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짚어주실 예정인데 우선 관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. 지금 세 개국이 무역 협상 타결에 성공을 했고 인도랑은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이 밤사이 또 전해졌는데 지금 진행 과정들이 어떻죠? 네, 지금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세 개 국가가 합의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알고 계시는 영국, 그리고 베트남, 인도네시아 세 개 국가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관세율 10%, 그리고 베트남은 20%, 인도네시아는 19%로 모두 다 그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던 그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세율에서 협상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50%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들, 그리고 브라질 역시도 이에 대해서 협상이나 유예 신청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 강으로서 맞서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.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협상을 이룬 국가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관세율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또 미국의 경기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좀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약품 관세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목에 동시다발적으로 품목별 관세를 언급한다는 게 이 역시도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의약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은 생활에서의 필수품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품목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또 관세율과 관련해서 혹은 예외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.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다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밤사이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일본과 관련해서 서한대로 그냥 갈 것 같다. 지금 미일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괜찮은 걸까요? 사실 맞습니다. 그 품목별 관세, 특히나 자동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 일본,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달리 관세 협상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. 이게 사실 저도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다만 현대기아차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은 이미 미국의 생산 시설을 이전을 해놨고 미국 내에서의 캐파를 점점 더 늘려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
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강조를 한다면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방향으로, 일본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희망 섞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랬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변수로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협상에 나설 때마다 보잉을 언급하는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.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그렇죠.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할 때 예. 항상 나오는 얘기가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, 그리고 보잉 항공기, 예. 그리고 가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,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나오는데 항공기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좀 주목이 되냐, 왜 이렇게 좀 보잉 항공기를 많이 파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예.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기에 앞서서 이때까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를 판매하기로 한 대수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대략 한 500여 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뭐 카타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협상을 통해서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확정한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이 있고, 더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50대의 항공기를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, 말씀 주셨던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방향으로,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한 500여 대 정도의 보잉 항공기가 이미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보잉 항공기를 많이 파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보잉 항공기가 항공기다 보니까 워낙 복잡하고 더불어서 부품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경기를 좀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항공기를 메인 타겟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항공기가 한 대당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쌉니다. 한 대당 대략 한 1.3억 달러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, 500여 대면은 대략 650억 달러가 그러네요. 되거든요. 이걸 이제 우리나라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본다라고 해보면은 대략 한 100조 이상의 금액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크고, 미국 입장에서도 GDP의 대략 0.2%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보잉 항공기를 파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. 실제로 도움이 되네요.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품단을 조달하고 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또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좀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손쉽고 그리고 또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항공기 판매이고,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보잉 항공기를 꾸준히 판매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게 뭐 실제로 GDP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니까요. 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,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.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수, 경제 지표입니다.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많이 발표됐었죠. 뭐 CPI도 나왔고 PPI도 나왔고, 개인적으로는 뭐 not bad,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, 오늘 밤에 나올 소매 판매까지 뭐 괜찮을까요?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기는 한데, 확실한 거는 지금 컨센서스 자체도 지난달에 마이너스 0.9%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약간의 회복, 0.2% 정도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만큼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소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, 만약에 이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기업단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거고, 반대로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림이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고, 기대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밤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, 결국 기준금리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기대인플레가 잘 고정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기대인플레까지 좀 이번 주 남은 경제 지표로서는 좀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. 끝으로 우리장 점검까지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.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대단합니다.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뷰에 혹시 변화가 생겼을까요? 네.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. 예. 지난번 화요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게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코스피의 목표치를 한 4,000포인트까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게 4,000포인트가 언제 좀 달성 가능할 거냐, 당장 갈 수 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4,000포인트라는 게 목표치로서, 그러니까 지금 3,200포인트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지수의 상단을 제약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좀 상승세를 누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, 4,000을 제시하는 이유는 제가 차트를 좀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ROE와 PBR 3포도 차트를 좀 그려보면은 ROE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글로벌 증시의 ROE, PBR의 회귀선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PBR 대략 한 1.3에서 4배 정도까지 올라설 수가 있고 이게 대략 한 4,000포인트까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 4,000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바꿔 말하면은 이익단에서의 개선이 없더라도 4,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자료에서는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업종이 이제 증권 업종인데 증권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어제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을 신뢰한다,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가 그 중심에 있고 실적 역시도 좋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증권업종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, 조금 짧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올라서지 못한 상황이거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어제 실적을 발표한 J&J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완성차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좀 꾸준히 해주셨는데 이쪽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시죠? 저 완성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주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소외된 업종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역시도 좀 키 맞추기 과정이 있을 것이다. 왜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시가총액 사이즈도 크고 더불어서 이제 가격 레벨도 워낙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번에 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달 늦어도 뭐 다음 달까지는 좀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업사이드 여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거고,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코스피 4,000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자,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